프리미어 프로 CC 2018 영상 편집의 입문 강의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서 기본적인 편집을 진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봤었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주로 편집된 클립에 대해서 어떤 시각적인 이펙트, 그런 효과를 적용하는 그런 과정과 함께 파트 1에서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던 나머지 편집 관련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펙트를 적용하고 기본적인 어떤 컨트롤을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클립으로부터 3개의 A 카운트, B 카운트, C 카운트 이 영상을 가지고서 3개의 비디오 클립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 앤 뉴 아이템 쪽으로 가져다 놔서 새로운 세퀀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선택이 됐던 이제 클립을 베이스로 해서 바로 이렇게 새로운 클립이 생성이 되겠죠. 자, 먼저 편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간단하게 이제 Q와 더블키를 사용해서 그냥 대충 잘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디오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디오는 그냥 뮤트를 해 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긴 하는데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비디오 클립에 어떤 이펙트를 적용하는 그런 이제 기초적인 방법부터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편집된 비디오 클립에 어떤 이펙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펙트 라이브러리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펙트 라이브러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바로 Shift 7번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펙트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로 바로 이동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Shift 7번 이펙트 리스트 상에서 바로 이제 비디오 이펙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바로 여러가지 많은 양의 시각적인 효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시험 삼아서 블러 앤 샤픈 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이제 가우시안 블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편집된 비디오 클립에 새로운 이펙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바로 해당 이펙트를 선택을 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쪽에서 확인을 해보면 드래그 앤 드랍을 했던 이펙트가 그대로 추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면 언두를 해서 다시 적용하기 이전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선택된 비디오 클립이 이펙트 컨트롤 쪽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역시 똑같이 특정 시각 효과를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줘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클립 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든 이펙트 컨트롤 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든 똑같습니다. 다시 언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모양에서 아주 작게 FX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이펙트가 적용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이펙트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 FX라고 쓰여져 있는 바탕 색상이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어떤 새로운 이펙트를 적용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상이 지금 보니까 보라색 계열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다른 클립과 이제 비교를 해서 해당 클립에 어떤 시각적인 이펙트가 별도로 추가되어 있구나라고 쉽게 판독을 할 수 있죠. 다시 언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똑같은 이펙트를 클립마다 일일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클립에 한꺼번에 적용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원하는 클립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 클릭,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모든 클립에 가우시안 블러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선택한 클립마다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언두. 다시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해 놓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우시안 블러는 블러 계열이기 때문에 블러리스 값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뿌옇게 필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엣지를 보게 되면 약간 좀 어두운 테두리가 나타나고 있죠. 이 어두운 테두리 현상이 보기 싫다면 리피트 엣지 픽셀 기능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블러가 이제 적용이 되는 방향을 수평으로만 들어가느냐 수직으로만 들어가느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저는 그냥 수평 수직 동시에 적용을 해 놓죠. 기본적으로 130 정도 블러의 강도로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된 이펙트의 이름을 바꿔야 할 경우가 있는데, 기본 값은 지금 가우시안 블러로 되어 있죠. 이름을 특별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해당 이펙트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리네임 기능이 있죠. 리네임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my blur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보시다시피 디폴트 네임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가로 열고 제가 특별하게 지정한 그 이름이 따로 붙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블러라고 한글로 입력을 해보죠. 한글도 그대로 들어가죠. 하지만 저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름을 이렇게 특별히 따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없앤 상태로 오케이,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클랩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이런 어떤 특별한 이펙트와 함께 그 이펙트가 이렇게 조절이 되어 있는 그 값의 상태를 다른 클립 쪽으로 붙여넣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인 방법을 확인을 해보자면 해당 이펙트부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그대로 지금 B 클립에 가우시안 블러 130이라는 값이 그대로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죠.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C 클립 선택,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이동한 다음에 클릭, 컨트롤 V, 그럼 역시 똑같은 값으로 똑같은 타입의 효과가 복사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시 운두 클립을 선택해서 특별하게 어떤 이펙트를 따로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냥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클립 전체가 일단 복사된 상태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간 위치를 이동해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바로 그 클립이 그대로 똑같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 클립이 이렇게 카피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이제 클립 자체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클립에 적용되어 있는 특별한 이펙트와 함께 그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설정 값을 고스란히 다른 클립으로 붙여넣기를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클립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자 하는 클립 하나 또는 다수의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다 선택해 놓죠. 그 다음 컨트롤 V가 아니라 바로 에디트에 보면 바로 페이스트 애트리뷰트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알트 V로 되어 있죠. 또는 클립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역시 똑같이 페이스트 애트리뷰트 기능이 이쪽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오른쪽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냥 단축키를 사용하겠습니다. 선택 컨트롤 알트 V, 그러면은 페이스트 애트리뷰트 윈도우가 나타나죠. 이 윈도우를 통해서 어떤 속성에 어떤 이펙트의 값을 붙여넣기를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디오 애트리뷰트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속성을
붙여넣기를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죠. 보게 되면은 모션, 그러니까 뭐 이동, 회전, 뭐 그런 속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어퍼시티, 바로 불투명도와 관련된 거. 타임 리미핑, 뭐 타임 리미핑은 아직 얘기하진 않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디오의 재생 속도를 부분적으로 다르게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타임 리미핑 시간에서 따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지금 이 A클립에 적용되어 있는 가우시안 블러죠. 그래서 가우시안 블러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우시안 블러의 그 이펙트와 함께 그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설정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동시에 이제 그 이 해당 클립에 만약에 어떤 오디오의 변화, 오디오의 어떤 소리의 크기 그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도 같이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부분에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역시 저는 그것들을 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가우시안 블러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가우시안 블러 선택해놓고 OK. 그러면 바로 해당 클립에 똑같은 설정 값으로 똑같은 타입의 가우시안 블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한 클립에 대해서만 특정 이펙트와 특정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상태 값을 그대로 한꺼번에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그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이펙트를 삭제를 한번 해보죠. 어떤 개별적인 클립마다 그 이펙트를 삭제를 할 때는 해당 클립 이펙트 컨트롤 쪽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이펙트를 선택해 준 다음에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키를 사용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펙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경우 다시 언두. 지금 이 클립에는 디폴트 이펙트가 가우시안 블러 하나만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컬러 커렉션 쪽에 있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라고 불리는 이펙트를 역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은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가 적용되어 있죠. 브라이트니스 값을 낮춰서 어둡게 컨트라스트 값을 높여서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미지 상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 디폴트 이펙트를 제외한 2개의 이펙트가 지금 추가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역시 적용되어 있는 이펙트를 한꺼번에 삭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우시안 블러 선택, 역시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선택, 이러면 이제 2개가 선택이 되죠. 역시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해서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언두. 개별적인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이펙트를 제거를 할 때는 이렇게 원하는 이펙트를 선택해서 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수의 그 클립에 적용되어 있는 이펙트를 한꺼번에 삭제를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일단 먼저 지금 이 A 클립에 들어가 있는 2개의 이펙트를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선택,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합니다. 그럼 이제 2개의 이펙트만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 클립을 하나 또는 복수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합니다. 페이스트 애드래프트 기능을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이펙트만 선택을 해서 카피를 했으니까 그냥 컨트롤 V 방식으로 한꺼번에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V. 그럼 B 클립에 보면 가우시안 브라이트니스 적용되어 있고, C 클립에도 보면 가우시안 브라이트니스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3개의 클립이 지금 보면 하나 이상의 다수의 이펙트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삭제를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하나 또는 이제 하나 이상의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에디트 메뉴에 보면 리무브 애트리뷰트가 있죠. 또는 타임라인 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역시 똑같이 리무브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바로 똑같이 이제 그 어떤 그 속성 값을 없앨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리무브 애트리뷰트 윈도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제 그 가우시안 블러,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이펙트이기 때문에 두 개만 선택을 해놓고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 기존의 그 클립에 모션, 오퍼시티, 타임 리미핑, 오디오 쪽에 어떤 그 설정 값을 이미 갖고 있다면은 그것들이 한꺼번에 초기화되면 안 되니까 체크를 풀어서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은 사실 지금 클립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모션이라든가 오퍼시티라든가 오디오 쪽은 건드리지 않았죠. 아예 애당초 처음부터.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무브 애트리뷰트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가우시안 블러,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두 개가 체크되어 있고 오케이.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 클립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보면 다 제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무브 애트리뷰트가 디폴트로 존재하는 모션, 오퍼시티, 타임 리미핑, 오디오 쪽 이 기능들까지 한꺼번에 삭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디폴트 이펙트이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이펙트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다시 가우시안 블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블러의 강도를 이렇게 좀 강하게 넣어주겠습니다. 리피트 엣지 픽셀 기능을 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그 어떤 시각적인 이펙트를 적용했을 때 주어진 그 비디오 클립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특정 영역 안에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같은 경우를 위해서 바로 이제 그 해당 이펙트 쪽에 보면 각각의 그 이펙트마다 바로 이렇게 크리에이트 엘립스 마스크, 4포인트 폴리곤 마스크, 또 프리드로우 베이저 바로 이펙트 마스크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마스크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별도의 그 마스킹 시간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은 그냥 여기서는 기본적인 그 개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우시안 블러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엘립스 마스크가 있죠. 크리에이트를 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그 화면 중앙에 타원 형태의 마스크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클립을 선택하고 해당 그 이펙트 하부에 있는 지금 이제 생성된 마스크 1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제가 이제 크리에이트 엘립스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마스크 1이 아마도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클릭하게 되면 마스크 이름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블러의 효과가 이 서클 안에서만 나타나고 있죠. 마스크 1을 이제 선택해서 나타나는 조절자를 지금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 마우스 커서를 안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손바닥 도구 툴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위치를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 약간 좀 성능이 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스피드가 조금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는 이 포인트 보이죠? 이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그 크기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어 있는 이제 마스크를 삭제를 하고 싶다면 해당 그 이펙트 마스크 리스트를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각형 형태를 만들어 보죠. 가우시안 블러 바로 4포인트 폴리곤 마스크 클릭. 그럼 이제 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지죠. 바깥쪽에 있는 그 코너점 부분에 지금 화살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언두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직사각형 형태에서 다른 모양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패더 기능을 통해서 지금 보면 마스크 패더 부분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경계선이 약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흐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값이 제로가 되면 날카로운 그런 상태의 블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스크 오퍼시티를 통해서 그 효과의 어떤 마스크의 전반적인 그 투명도 상태를 이렇게 희미하게 완전 불투명하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익스펜션을 통해서 이렇게 경계선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장시키거나 반대로 안쪽으로 줄어들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성능이 약간 조금 오래된 컴퓨터이다 보니까 이 인터랙티브가 되는 스피드가 약간 느린데 속도를 좀 더 빨리 하려면은 현재 그 바로 이 프리뷰 해상도를 지금 제가 2분의 1로 줄여놨는데 4분의 1로 더 줄여서 그러면 조금 더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인버터 기능을 통해서 익스펜션은 다시 제로 이 적용되는 그 효과를 바로 이렇게 반전을 시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효과가 적용되는 그 모양이 안쪽이 적용이 안 되고 이제 그 반대편 바깥쪽이 효과가 이제 적용되는 영역으로 바뀌게 되죠.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그 이펙트 마스크가 어떤 개념으로 동작하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놓겠습니다. 구체적인 이 사용 방법은 마스킹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다시 2분의 1 마스크를 삭제해 놓겠습니다. 선택, 딜리트.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펙트 프리셋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과정을 먼저 살펴보죠. 이 두 개의 클립을 가지고서 역시 새로운 세퀀스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간단하게 잘라 놓겠습니다. 네. 첫 번째 클립에 바로 이제 그 가우시안 블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블러의 강도를 이렇게 리피트 엣지 픽셀 체크를 해놓고 수직 방향으로만 버티컬 방향으로만 이렇게 해놓죠. 이 상태의 그 설정값 상태를 앞으로 이제 그 두고두고 써먹어야 할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 설정값 상태를 별도의 그 프리셋 형태로 따로 저장을 해둘 수 있습니다. 설정값을 이제 그 저장하고자 하는 이펙트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세이브 프리셋 기능이 있죠.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장이 될 프리셋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블러 버티컬 타입의 의미로 V 해놓고 강도를 135 정도 적용됐다는 의미로 V 135로 이렇게 지정해 놓겠습니다. 한글을 입력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영문으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타입은 어떤 그 특정 이펙트가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키프레임의 그 스케일링을 어떤 식으로 잡아줄 것인지를 선택해 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그런 상수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속성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프레셋 이름을 지정해 놓고 OK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저장된 프리셋은 바로 이 이펙트 라이브러리 위에 보면 이제 사전 설정 부분이 있죠. 때에 따라서는 프리셋이라고만 그냥 되어 있거나 또는 커스텀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사전 설정 부분을 이제 열어보면 방금 전에 저장했던 프리셋이 보이죠? 이 상태를 다른 클립 쪽으로 바로 이 클립 쪽으로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가우시안 블러 그 제가 아까 저장했던 그 사전 설정 값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이제 그 자주 쓰이는 그런 설정값 상태로 따로 프리셋을 적용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펙트 위주의 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만약에 어떤 그 이펙트가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갖고 있는 상태를 가정을 해보죠. 지금 적용되어 있는 그 이펙트는 다 제거하겠습니다. Remove Attribute. 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일단은 다시 지금 사전 설정에 그 저장이 되어 있는 이펙트를 선택해서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할 거냐고 묻죠? 오케이. 비디오 이펙트 블러 앤 샤픈 가우시안 블러 적용을 해주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오퍼시티를 다음같이 처음에는 이제 0%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럼 이제 첫 프레임 위치에서 이제 0%로 해서 어두운 상태가 되겠죠? 투명도가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1초 위치에서 값을 100% 바꿔주겠습니다. Saved 플러스 키.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 FX에 보면 이제 색상이 그린 색상으로 바뀌어 있죠. 이 뜻은 지금 해당 클립이 디폴트 이펙트인 모션이라든가 오퍼시티 이런 속성 값이 바뀌어 있는 경우 이런 색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값이 변경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그 그래프가 지금 표시되고 있죠. 네. 이 그래프가 보이지 않는다면 FX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오퍼시티 쪽에 있는 오퍼시티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포지션으로 체크되어 있으면은 해당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에 대한 키프레임 상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제가 원하는 건 오퍼시티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오퍼시티 체크 그대로 오퍼시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블러리스에도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레임 위치에서 키프레임 값을 120 정도 적용을 해주고 오퍼시티에 적용되어 있는 이제 두 번째 키프레임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Go to Next Keyframe 여기서는 블러리스 값을 0%로 바꿔주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오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리피트 엣지 픽셀 기능을 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뿌옇게 점점 트랜지션이 되는 그런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게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상태가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재사용이 돼야 된다, 반복적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펙트라고 가정했을 때 이 상태를 프리셋으로 그대로 역시 똑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퍼시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우시안 블러 선택 두 개의 이제 그 이펙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세이브 프리셋 바로 이름을 블러 앤 오퍼시티 페이드 인이라고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지금 애니메이션 스케일링과 관련된 그 타입이 아마도 디폴트로는 스케일 타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스케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사전 설정 부분에서 저장이 되어 있죠. 이 상태를 지금 이제 두 번째 클립 있죠. 이 두 번째 클립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두 번째 클립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똑같이 오퍼시티에 적용되어 있는 키프레임 상태, 블러리스, 가우시안 블러와 함께 블러리스에 적용되어 있는 키프레임 상태가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두 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그 길이를 제가 이렇게 짧게 트리밍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어떻게 되죠?
확인해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이 프리셋을 제가 저장했을 당시에 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잡혀있는 그 타이밍이 1초 간격이었죠. 근데 이제 그 간격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그 길이에 맞게끔 그 비율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줄어들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확인을 해보면 이 타이밍이 지금 보면 이동을 해보면 1초가 안 되는 타이밍으로 짧게 스케일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프리셋을 만들 때 스케일 옵션을 체크를 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옵션을 제가 체크하고 저장하게 되면 클립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길이에 알맞게 알아서 이 애니메이션의 그 적용 상태가 스케일링이 돼서 짧으면은 짧게 줄어들고 길면은 길게 늘어나게 됩니다. 언두를 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그 길게 한번 빼보겠습니다. 최대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1초 간격보다 훨씬 더 길게 타이밍이 재조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타이밍이 클립에 가지고 있는 그 길이에 따라서 자동 조정되는 게 아니라 원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다시 언두. 그럴 경우 프리셋을 만들 때 바로 스케일 옵션 대신에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따로 지정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제가 만든 그 이 프리셋을 그 애니메이션 타이밍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뭐 새로 그 사전 설정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의 사전 설정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바로 제가 이제 처음에 설정했던 그 타입을 이제 바꿀 수 있죠. 원래 지금 바로 자동 리스케일 그 상태를 바로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베이스로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인포인트라는 얘기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타이밍 있죠. 그 타이밍을 베이스로 해서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 아웃포인트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그 타이밍을 베이스로 해서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효과의 차이를 확인해보죠. 인포인트로 체크를 해놓고 OK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전 설정에 내부 값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이 그 처음에 프리셋으로 이제 저장했을 때 사용됐던 그 클립이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타임 값이 똑같은 상태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지금 이제 1초 간격으로 적용이 됐죠. 다시 언두. 이번에는 더블 클릭. 이번엔 아웃포인트로 바꿔보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다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그 타이밍이 적용되는 것이 지금 이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 끝점 타이밍이 어디 있죠? 바로 이렇게 서서히 증가했다가 바로 이제 이 클립이 이제 끝나는 지점이 있겠죠? 바로 이 위치, 이 길이만큼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클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길이에 따라서 자동적인 스케일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 타이밍이 알아서 리스케일링이 돼야 된다면 스케일 옵션으로 프리셋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2포인트로 해주는 게 원래 의도가 스타트 부분을 이제 가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지금 적용되어 있는 메탈부터는 다 제거를 해버리고 다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제 최초의 의도대로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특별한 의도로 갖고 별도로 생성한 이 사전 설정 값을 다른 작업자라든가 다른 컴퓨터로 이동을 시켜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전 설정 부분에 어떤 특정한 이펙트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이제 임포트 프리셋, 엑스포트 프리셋 기능이 있죠. 임포트 프리셋 기능을 통해서 프리셋 파일을 임포트를 시켜서 자신이 쓰는 프리미어 시스템 안으로 가져올 수 있고, 엑스포트 프리셋을 통해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을 다른 작업자한테, 다른 컴퓨터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별도의 프리셋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별도로 저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엑스포트 프리셋 기능을 사용해 주면 되겠죠.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확장자가 prfp set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특정한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폴더 하위에 뭐 기왕이면 이제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블로앤 어퍼스티 페일 인에서 저장. 윈도우 탐색기로 이동을 해서 아까 만들었던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죠. 바로 그대로 익스포트된 파일이 존재하죠. 이제 이 파일을 다른 작업자한테 넘겨주거나 다른 그 컴퓨터에 있는 프리미어로 가져가서 바로 임포트 프리셋 기능을 통해서 이 파일을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일부러 제가 아까 만들었던 프리셋을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딜리트 메뉴를 통해서 삭제해줍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제 임포트 프리셋 저장했던 파일을 열기에 그럼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죠. 클릭, 드래그 앤 드랍. 문제없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이펙트와 관련된 가장 이제 그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통해서 작업 방법을 잘 학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